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입주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서초동 100%에서 이거는 뒤지고 매수인이 330점.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4자동 고라니 사실 최종 2번으로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네, 이전 시간에 다양한 종류의 용익권 등기 절차를 살펴봤고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용익권 등기 미처 하지 못했던 두 문제하고 그리고 저당권 등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9번 용익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승역지 소유자와 유역지 소유자 간의 지역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는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유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2번 지상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지상권을 취득하는 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고요. 3번 동일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두 개의 구분 지상권, 이건 가능하다는 거죠. 4번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의 당사자는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아니죠. 사용자 등록을 한 사람만이 전자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5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 명령은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선고를 한 때, 결정에 의한 경우는 상당한 방법에 의해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이것은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판결은 판결을 선고를 한 때, 결정에 있어서는 이제 고지를 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뭐 이것은 뭐 이렇게 계속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다라는 것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60번 용익권 등기에서는 뭐 재판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재판의 효력 발생의 시점을 묻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내용입니다. 자, 60번 용익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1번 지상권 이전 등기. 자, 지상권 이전 등기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필요 없죠. 지상권은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는 거죠. 처분 금지 특약을 할 수도 못합니다. 이것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무효예요. 강행 규정이죠. 판매적 강행 규정 민법에서. 자, 2번 전세권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후순위 권리자는 당연히 이해관계에 해당이 되겠죠. 이해관계 연장하는 경우. 3번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는 없죠. 구분지상권은 지상권입니다. 그래서 지분만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분만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전부에 대해서 돼야 됩니다. 자, 4번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토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자,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요, 전세권이 소멸해 버렸습니다. 소멸했기 때문에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소멸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는 없죠. 자, 5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에 기초하여 임차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소멸 이후에, 임차권이 소멸 이후에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임차권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61번부터는 이제 저당권에 관한 등기입니다. 저당권 등기. 이제 틀린 것은요. 자, 1번.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가 있죠. 전세권, 지상권도 저당권 목적이 될 수가 있고요. 자, 2번. 토지 소유자는 공유 지분에 대한 저당권, 지분에 대한 저당권은 가능하죠. 물건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은 안 되지만. 3번 저당권의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된다는 뜻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는 거죠. 저당권은 채권과 항상 함께 이전돼야 되는 거죠.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그러는 거죠. 4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등기는 그 지상권 밑에 부기 등기로 해야 되는 거죠. 부기 등기. 4번이 틀린 거죠. 5번 저당권 설정 등기란 토지 위에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요. 설정 등기가 된 다음에 신축을 했으니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일괄경매를 할 수 있죠. 이것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상황은 아닌 것이죠. 대신에 일괄경매 신청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 신청,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62번요.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 공동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합니다. 그래서 서로 공동저당 관계라는 것을 표시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2번 저당이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입니다. 5개 이상인 경우에는 자, 등기 신청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5개 이상인 10개의 그 관계가 각 부동산 간의 이제 권리의 표시, 공동저당 관계다라는 것만 표시해서 제공을 하게 되면은 등기관이 이것이 5개 이상이면은 등기관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서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담보목록은 등기관이 작성을 하는 것이지 등기 신청인이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도 할 수 있죠. 피담보 채권은 금전채권에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요, 금전으로 이제 환산한 액, 평가액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금전채권이 아니어도 할 수는 있지만은 금전 평가액을 이제 기록하게 되죠. 자, 3번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는 건물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 하지 못하는 거죠. 자, 5번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등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질권이 되겠죠. 이걸 권리질권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권리질권. 자,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은 이제 저당권이 되고요.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동산에 대한 담보권이라든지 이런 권리에 관한 담보권을 특히 이제 질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권에는 권리질권이 있고 동산질권이 있어요. 동산질권은 등기할 수가 없겠죠. 동산이니까. 그러나 권리질권은요, 때로는 이렇게 등기할 수 있어요. 그 권리가 채권이죠.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가능한데, 이 채권이요,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고 있는 채권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 질권도요, 채권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당권에도 이제 미치게 되는데, 저당권에도 이렇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밑에 질권에 이제 부기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저당권이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 부기 등기가 돼 있어야 그 저당권에도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거죠. 자, 1번, 63번이요. 자, 농지 저당권 객지될 수 있죠. 농지가 안 되는 것은요, 전세권이 안 됩니다. 전세권만 농지가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농지도 권리의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1번이 바로 틀렸네요. 2번 저당권의 이전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고요. 3번 저당권은 그 담보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하지 못하는 거죠. 자, 4번 공동담보 목록은 등기 기록 일부가 되는 거죠. 등기부에 기록돼야 되는 내용인데 따로 나와 있으니까 따로 장부를 마련하는 것이니까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보고요. 어떤 장부에 이제 번호를 매길 때는요, 1년마다 새로 부여합니다. 이거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롭게 이제 부여합니다. 계속 무한대로 번호가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죠. 5번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그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그 말소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는요, 그 원래 권리가 말소하게 되면은 그 권리가 말소하면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3자의 권리는요, 다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를 말소한다는 건 우리가 권리질권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권리질권에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뭐 채권, 이 사람이 뭐 5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X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X 부동산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X 부동산 시가가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해보죠. 그때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돈을 빌리면서요. 병한테 돈을 3억을 빌립니다. 그래서 3억 원에 빌려줘요. 3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돈을 빌려주면서 이 채권을 담보로 잡습니다. 이 채권. 근데 이 채권은 저당권에 담보되고 있는 채권이죠. 그래서 이 저당권부 채권을 담보로 잡아요. 그러면 이제 이 채권,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이게 권리죠, 권리. 저당권부 채권에는 권리에 대해서 갖는 담보권을 질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권리질권이에요. 자, 그러면 X 부동산의 등기부는 이렇게 되어 있겠죠. X 부동산의 등기부는 갑이 소유자고요. 그래서 1에서 갑이 소유자고 2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을구에 어떻습니까? 을 앞으로 어떻습니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저당권. 피담보 채권이 5억이 되겠죠. 5억 원. 저당권 설정되겠죠. 그러면 이 저당권에도 질권이 미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제 부기 등기, 이 저당권에 대한 질권이 설정되었다라고 하니까 1에 1 해가지고 이것은 병에게
권리질권이 설정돼 있다는 거죠. 권리질권이. 질권이 설정돼 있고, 질권이 설정돼 있고, 그 다음에 피담보채권은 3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이 어떻습니까? 다른 권리, 질권의 목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질권의 목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저당권이 소멸해서 말소를 합니다. 저당권이. 저당권이 소멸해서 말소를 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되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도움을 갚을 때는요, 이 사람이 3억 원의 채권으로 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갑은 지금 5억을 갚아야 되겠죠. 5억을 빌렸으니까. 그러면 이때 5억을 갚는 방법이요, 병한테 먼저 이제 3억을 갚고요. 그 다음에 을한테 2억을 갚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3억 갚고 2억 갚았으니까 다 갚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저당권 등기가 말소가 되는 거죠. 저당권 등기가 말소되면 이게 부기 등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등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거죠. 직권으로. 그러니까 주등기가 말소되면요, 부기 등기는 항상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는 등기관은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저당권으로 말소할 때는. 자, 64번은요.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은 1번. 저당권 설정 등기와 저당권 이전 등기가 순차로 격려된 상태에서요, 피담보 채무의 변제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는요, 주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의 말소 등기를 따로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을이라는 사람이요, 병에게 저당권을 이전을 했을 경우죠. 이전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을이 만약에 이렇게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요, 피담보 채권 5억을 가지고 있다가 병에게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함께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1대1 해가지고요, 병에게 이전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현재는 채권자가 병이기 때문에 갑은 병한테 돈을 갚습니다. 이 사람이 채권자니까요. 그래서 두 사람이 공동 신청에 의해서 저당권을 말소를 하는데요. 말소는 부기등기를 말소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때 주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는 거죠. 그래서 주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되지 부기등기는 말소를 구할 필요 없습니다.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자, 2번 일의 경우에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거죠. 맞죠? 3번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자, 저당권 소유권 이전됐죠. 저당권 설정자가 변제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현재의 소유자는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당연히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는 저당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거죠. 갑에게서 A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5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X물건 시가가 10억이라고 해보죠.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하지 않고 10억을 모두 지급을 했어요. 모두 지급했으면 갑이 이제 A한테 5억을 변제해서 이것을 소멸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저당권을. 5억 저당권을 소멸시켜야 되겠죠. 자, 그럼 5억 저당권의 소멸은요, 현재의 소유자는 을은 어떻습니까? 소멸이 됐기 때문에 현재의 소유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의 소유자, 종전 소유자 갑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는 아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은 계약의 당사자죠.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현재의 소유자는 당연히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의 경우에 소유권을 상실한 종전 소유자도요, 즉 저당권 설정자도 어떻습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4번이 틀렸죠. 5번 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권리의 변동은 등기부를 기초로 하여 대장이 이에 따른다. 뭐 당연한 내용이고요. 자, 65번은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자, 기억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이전된다는 뜻을 기록해야 되고요. 자, 니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이면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항상 단일하게 기록해야 되지 채권자, 채무자별로 채권 채권을 구분하여 기록해서는 안 돼요.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단일하게 기록한다. 이것은요,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채권자, 채무자, 제3자 간에 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합의가 있고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라는 거죠. 이게 판례죠. 그다음 리을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표시해야 되겠죠. 공동 저당의 경우는 표시를 하고요. 미음 등기관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이 아니라 5개 이상인 경우에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고요. 이때 공동담보 목록은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전세 목록, 공동담보 목록은 5개 이상. 그러나 매매 목록은 2개 이상이죠. 이걸 구별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66번은요, 이제 근저당권 등기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 전에는요, 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양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의 등기 원인을 계약 양도로 기록한다. 채권자의 지위가 이전돼요.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 양도로 기록을 합니다. 확정 전에요, 전부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할 수는 있어요. 자, 2번 동일 부동산에 대한 하나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로 여러 건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동일 부동산에 대한요, 하나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로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 건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을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1부동산 1, 한 건당 1 신청주의죠.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에는 그러니까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설정 계약서로요. 하나의 계약서만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 건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을 할 때는요. 그 여러 건의 그 신청서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신청서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하나의 계약서를 가지고요. 여러 건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계약서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여러 개의 계약을 맺었으면 여러 개의 계약서가 들어와야 되지. 동일 부동산에 대한 하나의 계약서로 여러 건에 대한 계약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3번 채권 최고에게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요. 등기 신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권리에 관한 등기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권리에 관한 등기는요. 이렇게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수수료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어쩌다가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할 필요는 없고 그냥 부동산 표시에 대한 등기는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 없지만 권리의 등기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4번 채무자 변경 등기 신청 시에 후순위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의 채무자 변경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경이 됐다고 해서요. 채무자가 변경됐다고 해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후순위 저당권자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채권 최고액이죠. 선순위 저당권자 채권 최고액.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은 이런 게 아니라면요. 채무자가 변경이 됐다 할지 먼저 채권의 범위를 좀 변경시켰다 할지 이런 경우에는 후순위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5번 근저당권 등기 말소 신청 시에 그 등기 명의 표시에 변경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에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요.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자, 말소 등기입니다. 말소 등기. 말소 등기라든지요. 멸실 등기를 할 때 건물 멸실 등기요. 말소 등기도 소유권 유예 권리의 말소 등기랄지 건물 멸실 등기할 때는 어차피 다 말소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이제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생략할 수가 있어요.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생략하는 경우로 또 있죠. 또 있는 게 뭡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주소가 변경될 경우가 있습니까? 주소 변경될 경우에 이때 중간 주소지를 생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67번이에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설명 좀 틀린 것은요. 1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정보에는 등기 원인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 채무자를 기록하는 거죠. 이때 2번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해야 되지 구분하여 채무자별로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록해서는 안 된다. 3번 채무자와 근저당권 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반드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즉 물상보증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채무자 기록하는데 채무자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요. 채무자는 반드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4번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그 여러 명의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라고 하더라도요. 연대 채무, 연대 보증 이런 걸 기록할 필요 없고요. 그냥 등기부에는 단순히 채무자로만 기록을 합니다. 자, 5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했죠. 천재의 소유자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설정 당사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있다. 그러니까 5번이 틀렸죠. 자, 68번 근저당권 변경 등기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은요.
자, 1번.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계에 변경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의 변경 등기에서 나왔던 거죠. 권리의 변경 등기, 뒤에서 하겠죠.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있으면은 이해관계는, 그러니까 손해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근저당권의 변경 등기에 있어서 그 채권 채권을 증액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이해관계는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 승낙이 없으면 이제 주등기로 해야 되는 거죠. 자, 2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제3자가 기본계약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계약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제 계약인수라고 등기권을 적습니다. 확정되기 전에요, 기본계약 전부를 인수할 수도 있어요. 그 계약 당사자의 주의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3번 토지 전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지분 일부에 대해 근저당권 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할 수가 있죠. 저당권은 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 등기도 가능합니다. 4번 채권 채무를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 등기에 있어서 감액을 합니다. 감액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가백에서 을에게 채권 채무의 5억인데요. 이것을 3억으로 감액을 해요. 감액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백이 유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등기 권리자, 을이 등기 의무자. 자, 그래서 소유자,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요. 이제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 명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감증명 필요가 없죠.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이 필요가 없고요. 자, 5번 증축된 건물의 기존 건물과 일체성이 인정돼요. 그럼 부합이 되는 거죠. 자, 부합물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은 미칩니다. 따라서 건물 표시 변경 등기로 중축 등기가 된 경우요. 된 경우 중축 건물에 근저당권 효력이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경 등기 없이도요. 우리 민법에 의해서 종물 부합물은 당연히 저당권에게 미치기 때문에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이 규정해서 당연히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증축. 자, 69번은 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죠.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평가액을 기록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금전 채권만을 위해서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2번 앞에서 했죠. 그래서 최고액은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단일하게 기록한다. 2번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의변제로 저당권 이전 등기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자, 일부의 대의변제로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하죠. 일부 이전 등기에 저당권, 그러니까 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니까요. 일부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요. 저당권의 일부 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확정이 돼야 일부를 이전할 수 있으니까. 근저당권에 있어서는 확정되는 일부 이전이 안 되는 거죠. 확정되면은 일부 이전 등기가 가능한 거죠. 자, 4번 나오네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요. 피담보 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신청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직 확정되지 전이기 때문에 만약 2억 원의 채권 이전했을 때 저당권을 얼마로 이전해야 될지는 몰라요. 채권 최고액만 있지 실제 얼마로 채권이 정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확정되기 전에는 일부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고요. 자, 5번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이면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요. 그 물상보증에 소유자의 승낙받을 필요 없잖아요. 저당권 얼마든지 이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이전하고요. 채권 이전하면서 저당권 이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승낙받을 필요 없고요. 통지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만 맞는 내용이죠. 4번만. 자, 그리고 70번이요. 담보물권에 대한 게 틀린 것은 1번. 자, 부동산 유치권입니다. 기억.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요구하지 않죠. 이건 한 필지의 특정 일부를 객체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없죠. 물건의 일부는 저당권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저당권 등기, 질권의 부기 등기를 하여야만 그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친다는 거죠. 이것이 틀렸죠.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는 채권, 채권, 채무자는 반드시 기록돼야 되지만은 존속기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지하면 됩니다.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존속기간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등기 원인으로는 그 설정 계약이 기록되고 기본 계약의 내용은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저당권 설정 등기는요. 보통 이제 뭐 갑에게서 을에게로요. 이제 을이 이제 저당권입니다. 먼저 돈을 빌려주겠죠. 3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건 저당권이니까 X 부동산에 대한 이제 저당권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채권 담보를 위해서.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게 하는 계약이겠죠. 보통 돈을 빌려주고 빌려주는 계약은 이제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대차 계약에서 채권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저당권이 이제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저당권은 이제 설정 계약에 따라서 저당권이 등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등기 원인으로 저당권 등기에서 등기 원인을 기록할 때는 설정 계약을 기록하죠. 소비대차 계약 이런 것들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 계약, 이게 주된 계약이죠. 주된 계약, 종된 계약이죠. 주된 권리, 종된 권리지만은 우리가 저당권 등기를 할 때는 그 설정 계약을 기록하지 기본 계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71번이요.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요. 자, 1번.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의 상속 등기는 할 수가 없죠. 일부를 제외하고 할 수 없고요. 2번. 건물의 특정된 일부분이 아닌 공유 지분에 대한 전세권 등기는 할 수가 없고요. 3번. 집합건물의 복도계단, 이게 구조상 공용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예 등기를 할 수가 없죠. 구조상 공용 부분은. 규약상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등기할 수가 있는 거죠. 구조상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으로 등기할 수가 없고요. 4번 등기 명인 3인을 2인으로 변경하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공유 그러면요. 등기 명인 3인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공유죠. 합이라는 말이 없으면 공유입니다. 갑을 병 3인이 소유하고 있어요.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2인으로 변경합니다. 자, 갑, 을로 변경해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할 수 없어요. 합유는 합유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합유란 말이 없으면 일단 우리는 공유라고 봐야 되고요. 공유는 지분에 대한 병의 지분을 갑을에게 이전하는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5번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지상권 등기는 가능한 것이죠. 지상권 등기. 그러니까 3번만 맞고 어떻습니까? 다 틀린 내용이 되겠죠. 다 틀린 내용이 되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가 제 이제 3장의 이제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를 모두 마치고요. 이제 잠 쉬었다가 이제 제 4장 각종 등기 절차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